손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문희정입니다. 이학범입니다. 저희가 지난해 위클리벳에서 동물보호법이 전부 개정됐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네. 시간 정말 빠릅니다. 그 1년의 유예 기간이 있었는데 벌써 1년이 다 되고요. 시행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2022년 4월 5일 날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요. 4월 26일에 공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올해 4월 27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내용 자체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네. 기존에 47개 조였는데 101개 조로 일단 정부도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또 수익의 뉴스 거의 유일무이한 그런 방송 아니겠습니까? 네. 조목조목 저희가 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과 불법 영업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반려동물 관련 영업 중에서 동물 생산업만 허가제였어요. 맞아요. 그런데 허가제가 더 늘어났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반려동물 관련 영업이 8개가 있는데요. 동물 생산업만 허가제, 나머지 7개는 등록제로 운영이 됐어요. 맞아요. 조금 더 쉬웠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동물보호법이 시행이 되면서요. 동물 수입업, 판매업, 장묘업도 허가제로 강화가 됐습니다. 4개는 허가제, 4개는 등록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불법 영업을 했을 때 처벌도 강화가 됐어요. 기존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었는데 이제는 무허가로 영업을 하다 걸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무등록 영업을 하다가 걸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어쨌든 징역형까지 최대 가능해지게 처벌이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자, 게다가 영업정지에 불응하면 지자체가 영업장 폐쇄 조치까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맞아요. 예. 게다가 12개월령 미만의 개고양이는 교배 출산이 지금 금지되어 있고 또 2개월령 미만의 개고양이 판매가 지금 금지되어 있는데 그렇죠. 기존에는 이런 걸 이제 위반을 하면 영업정지만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게 동물복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준수사항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벌금까지 추가로 병과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이야, 일단 처벌이 문제가 아니고 제발 좀 지켜주셨으면 맞습니다. 요 마음이 강한 거죠. 네. 자, 그리고 동물 생산, 수입, 판매업자는 매월 취급한 반려견의 거래 내역을 보고하도록 바뀌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업자들 관리만 강화된 게 아닌데요. 네. 반려동물 보호자의 의무사항도 꽤 많아졌습니다. 이거 진짜 반려인들 꼭 주목해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네. 사실 개물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니까 네. 이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반려인들에 대한 캠페인도 좀 강화돼야 된다 이런 목소리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반려동물 보호자분들의 준수사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맹견에만 적용이 됐는데요. 소유자 등이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맹견이 혼자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어요. 네. 근데 이게 모든 반려견으로 의무가 확대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려견이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맹견의 경우에도 입마개를 한다 하더라도 들어가지 못하는 곳들이 있었어요. 뭐 초등학교, 특수학교 이런 곳들이었는데 맞아요. 유치원 이런 곳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맹견이 입마개를 한다 하더라도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등에는 못 들어가고요. 기존의 반려견 보호자의 경우에는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곳에서 공용 공간, 로비, 복도, 주차장, 계단 이런 곳에서 반려견을 못 움직이게 했었어야 돼요. 그렇죠. 목줄이나 가슴줄을 꽉 잡던가 아니면 안고 안고 있어야 돼요. 그런 공간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고시원, 원룸, 기숙사, 오피스텔에서도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의 움직임을 제한하셔야 됩니다. 사실 복잡하잖아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는 무조건 우리 아이의 움직임을 내가 제한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왜 반려견 산책할 때 줄 길이 2m 이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런데 간혹 가다가 마당에 묶어놓고 기르는 개의 경우에는 너무 짧은 목줄 때문에 이 아이가 정말 학대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도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목소리가 참 많았는데 네. 그 기준이 생겼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제 마당개 시골개들이 너무 묶여서 살고 이제 산책도 못하고 하는 문제가 이제 지적이 되다 보니까 맞아요. 반려견을 묶어서 기를 때 목줄 길이가 생겼습니다. 2m 이상 꼭 유지를 하셔야 되고요. 네. 반려동물을 너무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기르는 것도 불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저 항상 지나다니는 길에 짧게 묶여있는 반려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인분께 꼭 말씀을 네.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자, 그리고 동물 학대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조항이 생겼어요. 저희가 위클리벳에서 소개를 해드린 적도 있는데 수의법의학 검사에 근거가 생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굉장히 이제 분노했던 부분이 뭐냐면 학대를 당했던 동물을 다시 그 소유자에게 돌려줄 때 네. 종이 쪼가리 하나 받는다라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진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학대자에게 이제는 수강 명령이라든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법원이 동물 학대로 유죄 판결을 선고를 할 때 200시간 내에서 재범 예방을 위한 동물 학대 행동 상담, 기본 소양 교육 이수 등을 같이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네. 마치 뭐 성범죄자들에게 교육 이수 명령을 내리거나 마약 범죄자에게 뭐 재발치료 프로그램 명령을 하잖아요. 네.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번에 또는 몇 시간의 교육으로 되진 않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좀 강화되는 분위기 자체가 네. 저는 굉장히 반갑고요. 네. 자, 그리고 동물보호센터 인력 기준도 보호동물 20마리당 네. 1명 이상으로 구체화됐고요. 센터 종사장 의무 교육도 신설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논란이 됐던 사육 포기 동물 지자체 인수제도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지자체가 나라가 합법적으로 동물을 버릴 수 있는 창구를 만든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보호자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동물을 기를 수가 없게 됐을 때 지자체 동물보호센터가 그 동물을 인수하는 이런 제도거든요. 그런데 제한이 있습니다. 아무나 받아주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6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 요양 아니면 병역 복무 또는 자연재해로 막 집이 파손된 경우 이렇게 정말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동물을 다른 사람한테 맡길 데가 없을 때 이때만 지자체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합법적으로 버릴 수 있게 해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 조건에 있는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거든요. 네. 우리 아이 내가 케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근데 사실 그런 분들한테 어떤 의미에서 숨통이 좀 트인 거라고 볼 수 맞습니다.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논란이 있었던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도 도입이 됐습니다. 이게 사설보호소를 제도권에 편입하는 내용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기동물 보호소는 동물보호센터라고 하죠. 이곳은 직영이든 뭐 위탁이든 세금이 투입돼서 관리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보호소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기존에는 아무런 기준도 없다 보니까 애니멀 허더 성격의 보호소 소장이 운영하는 곳은 정말 보호소가 아니라 동물 학대 현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열악했어요. 이거를 이제 신고제로 운영을 하면서 제도권에 편입을 시켜서 정부가 좀 관리를 하면서 대신 지원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 단계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사설보호소 입장에서는 신고하고 운영을 해야 하는 규제가 생기는 건데 맞습니다. 아무래도 굉장히 소규모로 운영하는 곳에서까지는 이 규정이 적용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당장 올해 4월 26일부터는요, 보호동물 마리수가 400마리 이상인 사설보호소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요. 네. 100마리 이상인 시설은 2025년 4월, 2년도 뒤고요. 20마리 이상의 시설은 2026년 4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어쨌든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라도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규정 내에서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맞습니다. 거 그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위클리벳에서 실험동물 전임 수의사 제도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전문 수의사 채용이 의무화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기준이 이번에 확정이 됐습니다. 연간 1만 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을 사용하는 기관은 수의사를 의무 채용해야 되고요. 1만 마리 미만을 사용하더라도 동물의 감각, 지각 능력을 감안하는 어떤 기준을 하반기까지 마련을 한대요. 이 기준에 따른 실험동물을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기관은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를 의무적으로 채용을 해야만 합니다. 동물 실험을 하기 전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IACUC의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권한이 강화가 되고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 맞아요. 숫자의 상한을 폐지를 하는 대신에 전문위원 제도를 도입하고요. 윤리위원회 위원이면 이제 1년에 2시간 이상씩 의무 교육을 받는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기억하는 거 그리고 알려내는 것도 상당히 이제 일이겠다 싶은데 맞습니다. 작년에요 사실 동물보호법이 전부 개정이 될 때 논란이 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 기질평가 제도인데요. 맹견도 사육하기 전에 기질평가를 받아서 허가를 받고 길러야 하고 심지어 맹견이 아닌 일반견, 말티즈나 포메, 시츄 이런 반려견도 공격성을 보이면 기질평가를 받고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인데 네. 이 기질평가하고 안락사까지 사실 명령을 할 수 있어서 논란이 됐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서 말티즈까지 안락사되는 법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왔었는데요. 네. 그 이제 기질평가 제도 그리고 맹견 사육 허가 제도 거기에 덧붙여서 훈련사도 국가 자격화 되거든요.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라고 하는데요. 이런 제도들은 유예 기간이 1년이 아니라 2년이었어요. 그래서 올해가 아니라 내년
2024년 4월 27일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1년 남은 기간 동안에 좀 구체적인 사항을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좀 만들어질 수 있게 조언도 하고 건의도 해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단순히 동물과 관련해가지고 반려인이라든지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국민 전반적으로 동물에 대한 인식 수준 자체가 같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번에 개정된 내용들이 진짜 사회 전반적으로 다 이게 너무나 상식적인 거야 라는 식으로 퍼져야 되지 않을까. 네. 반려인 여러분도 애써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다음번 개정할 때는 훨씬 수준이 좀 높아질 것 같다라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위클리 벳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